눈 주변에 뭐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병변을 항관종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항관종이 정말 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아그네스를 이용하면 이제 치료가 되는 질환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같은 아그네스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반응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그네스가 이렇게 각 병원마다 시술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관종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피부에 땀샘이 있죠? 이걸 우리 옛날 말로 한관이라고 했습니다. 피부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땀샘도 있고 피지선도 있고 혈관도 있죠.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은 이것이 점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양성종양이라고 하죠. 진피에서 혈관이 커지면 혈관종, 피지선이 커지면 피지선 증식증, 항관이 커지면 항관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쁜 악성종양은 아니고 그 부분만 커진 양성종양이죠. 항관은 수만 개가 있다 보니까 다발성으로 발생한다는 거고, 치료를 해도 조그맣게 자라는 상관이 나중에 또 커지기 때문에 재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이거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단순히 보시면 위에서부터 레이저가 꾹 들어가서 구멍을 뚫어서 태우면 될 것 같죠? 실제로 옛날에 그런 식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레이저가 이산화탄소 레이저, CO2 레이저로 치료를 했죠. 그런데 이 항관종은 한 번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되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의 CO2 레이저를 반복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자, 문제는 이 항관종은 피부 깊은 쪽에서부터 항관이 커져서 위로 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바깥층에 있는 부분은 정상 피부예요. CO2 레이저는 위에서부터 레이저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피부를 파괴할 수밖에 없죠.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항관종은 좋아질 수 있는데 하얗게 흉터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아까 제가 치료했던 환자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환자가 20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타원에서 CO2 레이저로 2번 치료받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왜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원장님 이게 CO2 2번 하니까 이미 거기가 하얗게 흉이 생겨가지고 세 번째 하기는 좀 무서워서 원장님 찾아왔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제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아그네스입니다. 아그네스 한번 보시면 이 바늘 형태로 돼 있어요. 에너지는 바늘 끝에서 나가게 되겠죠. 바늘 깊이는 1.2mm인데 바늘이 들어가는 중간 부분, 정상 부분은 보호하게 되고 바늘 끝에 1.2mm 깊이에 있는 항관종 병변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피부 표면을 보호하고 밑에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의외로 각 병원마다 시술 결과 차이가 아주 큽니다. 항관종의 발생을 보면 정말 아주 커져서 겉에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볼록 보이는 병변도 있겠는데, 이제 막 자라는 병변들은 사실 의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치료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병변과 정말 이제 가짜라는 병변 그 중간 정도가 있죠. 겉으로 봐서는 보이지가 않는데 보이는 병변이 있어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사가 시술할 때마다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돌출시켜서 치료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술 결과에 아주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조금씩 보일까 말까 애매한 병변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시술을 할 때 조명을 보통 위에서 비추게 되는데 약간 사선에서 비추게 되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테크닉은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때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조명에서 안 보이는데 저희가 불을 끄고 조명을 사선에서 하면 그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편편해 보이던 그런 흉터가 눈에 딱 띄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치료하면 시술 결과가 좋겠죠. 바늘이 1.2mm 깊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되게 작습니다. 우리 피부에다가 바늘을 푹 찌르면 1.2mm가 꽂힐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손으로 옆에 볼을 한번 쭉 눌러보세요. 이걸 바늘이라고 치면 푹 찔리는 게 아니라 밀고 가게 되죠. 항관종은 눈 밑에 많이 생기죠. 눈 밑에 있는 피부는 더 부드럽습니다. 퐁 뚫히는 게 아니라 바늘로 찌르면도 불구하고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깊이에 제대로 바늘을 찌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피부를 팽팽하게 이렇게 긴장감을 주면 바늘이 폭 잘 들어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깊이로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죠. 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피부에 장력을 주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은 나는 찔러서 1.2mm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피부가 밀려서 실제로는 0.8mm가 들어갈 수도 있고 0.5mm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긴장도를 주지 않게 되면 푹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너무 또 세게 누르다 보면 1.2mm가 아니라 2mm까지 푹 들어갈 수 있죠. 저는 사실은 왼손과 새끼를 이용해서 세 개 방면으로 팽팽하게 당겨서 찌르면 정말 폭폭 잘 찔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바늘을 찌르는 깊이입니다. 평균적으로 한간종의 깊이가 피부 표면으로부터 1.2mm라는 뜻인데 더 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더 얕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대개 우리가 한간종을 치료를 1회차, 2회차, 3회차 하다 보면 병변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병변의 깊이가 1.2mm가 아니라 1mm, 0.8mm 이렇게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병변의 깊이와 바늘의 깊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수직으로 푹푹 찌르다 보면 병변은 위에 있는데 밑에 쪽만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간 사선으로 찌르거나 또는 전체를 찌르지 않고 80% 정도만 찌르면 깊이를 조절할 수 있죠. 병변이 좋아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정교하게 삽입 깊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한관종은 한 개 바늘을 찔러서 한 개 바늘에서 고주파가 나가서 열쪽 손상을 줘서 그 양성 종양인 한관종을 파괴하는 건데요. 어떤 병변은 2mm, 3mm 큰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정말 좁쌀처럼 작은 병변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병변이 크든 작든 한 병변에 한 번씩만 찌르면 틀린 건 아니겠지만 아주 큰 병변인 경우에는 병변이 줄고 하니까 횟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한 병변에 한 번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주 작은 병변은 한 번 찔러야 되겠지만 병변 크기가 좀 크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두 번, 정말 큰 병변이면 세 번 정도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촘촘하게 찌르면 오히려 화상을 입어서 푹 패일 수도 있죠. 시술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은 경험적으로 바늘에 찌르는 그 간격을 적절히 둠으로써 시술 횟수도 줄이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간종 치료할 때는 회사에서 제시한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를 강하게 해서 열 응고를 세게 시키느냐 아니면은 에너지를 약하게 해서 고주파가 나가는 시간 쭉 고주파에 보낼지 쭉 길게 보낼지 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변이 크다, 내가 너무 촘촘히 찌르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할 경우에는 파워를 올리고 나가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좀 파워를 약하게 해서 쭉 보내는 시간을 길게 하고 찌르는 간격을 좀 늘릴 거야. 그 각 병변에 대해서 에너지 강도, 고주파가 나가는 시간을 정교하게 조절하면 효과적으로 병변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의 병변만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얇고 이런 병변의 경우와 이마처럼 두꺼운 피부인 경우에는 그런 시간을 조절할 것인지 파워를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 정교하게 조절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술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만져보면 되게 두껍죠. 그런데 눈 주변으로 딱 만져보세요. 되게 얇을 겁니다. 두개골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부분의 피부는 되게 얇습니다. 이 얇은 피부에 있는 부분이 신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관종은 바로 그 부위에 많이 있죠. 두개골 구멍 있는 부분을 벗어난 부위는 사실 마취크림만 발라도 어느 정도 참고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얇은 피부에 있는 상안검, 하안검, 눈꺼풀에 있는 부분들은 통증이 되게 심합니다. 마취 크림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상안검, 하안검을 시술할 경우에는 신경 차단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눈꺼풀 위쪽, 아래쪽에는 신경이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신경 차단하게 되면 해당 부분의 통증이 약 90% 정도 줄게 되죠. 원장님, 통증을 줄이는 것과 뭐 결과 좋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환자가 시술 중에 통증을 느끼게 되면 자꾸 움직이게 돼요. 근데 의사도 사람이죠. 환자가 할 때마다 찔끔찔끔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한 부위에 한 번을 찌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환자가 잘 참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도 모르게 너무 아프면 눈물이 주르르 흘려요. 눈 주변에 눈물이 흘려서 이 시술하는 부위에 피부 표면이 촉촉해지면 잘못하면 피부 표면으로 전류가 올라와서 겉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작용과 관계된 거죠. 통증을 줄이는 것은 시술 효과와 부작용을 줄이는 데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차단을 잘 해서 통증을 줄이기에 시술한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시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관종 시술 주기를 잘 맞춰야 돼요. 동그란 한관종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바늘을 찔러서 고주파를 줘서 파괴하는 거겠죠. 한 달 간격으로 하도 되겠네라고 하겠지만 그 부분은 괴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 중에 배식 세포라는 세포들이 그 부위로 몰려들어서 그 파괴된 부분을 이제 잡아먹고 소화시켜서 없애게 되겠죠. 즉 4주 동안에는 오히려 시술 후에 병변이 좀 부어서 커져 보일 수 있습니다. 초보 선생님들, 일부 경험 없는 분들은 환자분이 찾아와서 막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장님, 시술했더니 더 커졌어. 이거 어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해서 거기를 또 시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 생길 수가 있고 치료 효과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관종은 파괴하고 약 3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그 대식세포들이 죽은 세포들을 잡아먹는 시간을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관종의 시술 경과를 잘 이해하고
시술 간격을 3개월 정도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한관종 하면 재발 많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환자분들 물어보면 제가 한 5년 전부터 생겼는데 최근 한 2, 3년 전부터는 뭐 더 증가하지는 않고 항상 요 주변에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프를 보시면 쭉 증가하다가 안정화된 상태가 오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시술 후에 재발하는 느낌을 덜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한관종을 시술한 그 병변 자체는 파괴됐기 때문에 재발되진 않습니다. 이제 막 자라려고 하는 병변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커지겠죠. 그게 나중에 재발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쫙 자라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인 경우에는 5회 정도 하고 많이 좋아지고 나면 약 제가 1년 정도 있다 오라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병변이 총 300개였다라고 가정하면 1년 뒤에 300개 되는 게 아니라 서너 개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아까 새끼처럼 있던 병변이 나중에 자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 부분만 정리하면 됩니다. 원장님 그럼 한관종은 이거 시술 몇 번 정도 해야지 괜찮아질까요? 뭐 병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는 보통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3개월 간격으로 5회 정도 해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수가 좋아지고요. 당연히 같은 환자라도 병변이 작은 병변인 경우에는 뭐 3회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좀 큰 병변 있는 같은 환자라도 5회, 6회까지도 해볼 수는 있죠. 한관종 시술 받다가 예. 색소 침착이 생겼다는 사례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뭐 토닝 레이저 하다 보면 자칫 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고주파는 사실은 색소 침착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죠. 피부 속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건데 맞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피부를 팽팽하게 당기지 않고 바늘을 찔러서 그런 거죠. 1.2mm 깊이 중에 0.2mm까지는 바늘이 들어있고는 코팅이 돼 있고 그 깊은 나머지 1mm가 쇠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바늘을 찌를 때 오픈되어 있는 부분을 지나서 코팅되어 있는 부분까지 찌르면 피부 표면에는 전기가 안 통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깊이를 0.5mm만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픈된 부분이 피부 표면까지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 피부 표면에 딱지가 지면서 그 부분이 염증이 너무 과하게 생겨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삽입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생긴 색소 침착은 일시적인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한관종을 아그네스로 치료할 때 치료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한관종으로 고민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자주 들어올 수는 없지만 시간 되는 대로 들어와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